자, 오늘 돌 가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돌을 한번, 여러분들은 돌을 갈아보셨습니까? 저는 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 저는 한밤중에 잠이 안 오면 돌을 갈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웃긴다. 잠이 안 오면 돌을 간다니. 옛날에 전설의 고향을 봤는데 한밤중에 칼을 슥슥 가는 그 어렸을 때 이불 뒤집어 쓰고 보던 전설의 고향 칼 가는 소리는 갑자기 왜 떠오르는 걸까요? 자, 서예를 할 때 붓을 들기 전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 시간이 바로 먹을 갈아요. 벼 위에 깨끗한 물을 붓고 쓱쓱 갈다 보면,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사포가 벼루고 이 돌이 먹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요즘은 마음이 힘들 때 위클래스라는 것도 있고, 또 여러 심리 치료하는 기관들도 많은데요. 저는 서예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준비 과정. 이렇게 하고 있으면 머릿속이 편안해짐을 느껴요.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나이테, 나무에 나이테 만들어지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이런 재미도 있어요. 무거운 곳에서 싹 이렇게 나이테 같지 않습니까? 파장 이렇게 여기 저는 이 느낌 되게 좋아요. 소리도 물론 좋은데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예술적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모아서 더 모아서 우리 아이는 놀아달라고 하는데 다른데 저는 놀지 말고 이걸로 노는 거 더 재밌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 재밌죠? 그러던 사이에 거의 다 갈렸어요. 오늘 3cm 한치라고 불러요. 한치. 그리고 3mm씩 줄어들어요. 3cm, 2.7cm 이렇게 3mm씩 줄어드는데 한치, 정각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사실은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과거에는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돌을 살 때, 사실 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석인재, 돌석자에 색일인자에 재료재, 석인재라고 부르면 좋고요. 이 석인재, 쉽게는 돌이죠. 석인재를 구입할 때 어떤 크기를 얘기할 때 한치, 가로, 세로 3cm를 한치라고 하고, 그리고 3mm씩 줄어들어요. 그 푼이라고 쓰는데 3mm 줄어들면 2.7cm는 9푼, 그리고 또 3mm 줄어들면 2.4cm는 8푼, 그리고 2.1cm는 7푼. 그렇게 이 석인재를 살 때 그 용어를 알아야 됐었거든. 근데 이제는 그런 구분이 뭐 쿠팡이나 뭐 여러 가지 편리하게 사는 방식에서 보면 센치로 다 바뀌어가지고
한치 9푼, 8푼이라는 용어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돌 크기, 석인재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한치 9푼, 8푼, 7푼, 6푼, 5푼 작은 부채 같은 곳에 찍는 글씨가 작을 때는 작은 석인재가 필요하겠죠. 네, 그때마다 맞는 크기를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건데요. 자, 이제 거의 다 갈렸어요. 그리고 사포도 굵은 사포가 있고 가는 사포가 있는데 얘는 지금 몇 번이냐면 220번. 조금 굵은 사포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부드러운 몇 번인가 볼까요? 800번. 조금 부드럽죠. 부드러운 곳에 한번 더 갈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인면, 새길 인자 면, 새기는 면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고르게 하지 않으면 잘 찍히지가 않아요. 정성을 다해서 갈아야 돼요. 이렇게 첫 정성을 다하는 마음, 처음의 마음, 다반향초라고 하죠. 처음 차를 마실 때 그 향과 같이 이 처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새겨 드릴 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러면 준비가 되었어요. 자, 오늘은 그럼 우리 먼저 그 용어를 먼저 알아볼까요? 우리가 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양은 튀어나오는 거죠. 요철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철. 이게 한자예요.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것. 이 구분이죠. 음각, 양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전각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백문인이라고 불러요. 백문인. 이는 주문인이라고 불러요. 그 뜻은 뭐냐 하면 새길 인자죠. 흰 글자, 붉은 글자. 찍었을 때 글자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찍었을 때 글자가 하얗게 나오죠. 그래서 백문인이고요. 찍었을 때 글자가 빨갛게 나온다고 해서 주문인이에요. 지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승우 선생님의 이름은 백문인으로 새겼고요. 오늘은 주문인으로 새겨볼 거예요. 그러면 이 주문인은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변 테두리를 잡아줘야 돼요. 백문인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테두리를 잡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그 차이를 이해했으니까 저도 이름을 새길 때는 성명인이라고 하고 좋은 글을 새기는 것은 길상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길상인, 좋은 글을 한번 새겨볼까 합니다. 자, 그 마음이 바로 먹으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니 바로 가볼까요? 자, 논어 자하편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박학이 독지하고 젊은이 근사하고 인재기 중의라 라는 말이에요. 자하편에서 학문을, 공부를 널리 좁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좁은 방면이 아니라 박학, 널리 아주
포괄적으로 널리 공부를 하고 또 뜻을 아주 독실하게 두고 그리고 생각을 멀리 아주 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아주 가까운 곳에 먼저 두고 행한다면 그 인이 어진 마음 학문의 가장 중요한 가치죠. 인의 이 인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내 마음속에 둘 수가 있다. 공부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 물어보기를 절실히 하고 생각을 가까운 곳부터 두어야 한다는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음과 양, 백문인, 주문인에 대한 이해를 마치고 이제 주문인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 단계를 바로 틀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 틀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가장 가운데 점을 찍고요. 이 점이 좌와 우의 균형을 잡아주고 위아래의 균형을 잡아주는 가장 핵심이죠. 그리고 저는 이번엔 똑같은 정사각형에 맞추지 않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 속에 넣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새기는 글자가 이게 정각의 연구입니다. 결구라고 하는 글자의 짜임새가 획수가 많은 글자가 있고 획수가 적은 글자가 있어요. 획수가 많은 글자를 더 많이 차지하게, 적은 글자는 적게 차지하게.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2번의 방법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럼 글씨는 오늘 절실하게 물어본다는 그늘 절자, 물을 문, 그리고 또 다른 공부의 방법, 가까울 근 아주 가까운 것을 사고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이 글자를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그러면 뒤집어져야 되죠. 그 자형을 먼저 따라 써보겠습니다. 이것을 인고라고 하는데 점을 찍고요. 이게 그래서 바로 서예죠. 반대 방향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 제가 처음 2번의 방법이죠. 그러면 절자의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칼도는 요 간격이 중요해요. 간격을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 밑에 조금 늘씬하게 글씨가 차지하게 됩니다. 물을 문. 그 다음에 가까울 근자. 책받침이 우측에 가야 되겠죠. 뒤집어지니까. 여기 책받침이 가요. 간격을 잘 지키면서 여기 근자고요. 생각사자는 밭을 넓게 밭전자 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생각사가 되게 재밌는 글자인데 전서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선으로 되어 있고 마음심이에요. 생각사는 이 위가 밭전자 모습이긴 하지만 밭이 아니라
인간의 뇌예요, 뇌. 머리. 그리고 밑은 심장이죠. 그럼 머리와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고도 하죠. 예. 이성적인 머리와 감성적인 가슴. 이게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생각 사자가 주는 의미가 되게 크죠, 생각보다. 예. 이게 마음. 자, 이렇게 한번 우리 인면에 옮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정각은 서예인 겁니다. 똑같은 모양을 똑같이 찍어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인문학의 공부가 필요하고요. 디자인적인 감수성도 필요하며 간격도 수없이 연마해야 됩니다. 어떤 정도의 여백이 우리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지. 지금 칼도 획을 이렇게 옆으로 뻗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끈을 절자의 칼도 부분에 획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을 문자 두 길이 그리고 인면에 이 먹이 번지는 느낌도 나기 때문에 되게 특별한 회계 느낌이 붓으로 썼을 때 나요. 그게 또 다른 하나밖에 없는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인장을 만들어내는 그 가치이죠. 요 획이 거꾸로 뒤집어졌으니까 반대로 오고요. 요 획이 이렇게 가요. 가까울 근자의 책받침이었고요. 그리고 토끼근 부수 네, 생각사의 자형입니다. 머리 이 획 보세요. 이런 획의 느낌들을 낸다면 얼마나 예술적일까요? 이때는 좀 굵게 가슴은 좀 감성 더 강하게. 자,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절문 근사 네 글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절실하게 반복해서 절절하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반복해내는 공부의 길. 그리고 가까운 곳을 생각해야 되는 것. 너무 멀리 아득한 것을 바라보고 이루지도 못하고 첫 걸음만 떼버리는 게 아니라 한 걸음씩 가장 가까운 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성취를 느끼면서 학문의 길을 가는 자세. 이것이 바로 논어 공자가 이야기한 자아편에서 이야기한 학문의 자세 세 가지입니다. 이 정각을 작품을 하고 또 이 내용을 글씨를 써서 이 각을 찍는다면 훨씬 멋진 작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한번 새겨볼까요? 돌 가는 소리와 함께 새겨지는 소리가 참 좋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변을 처리를 해요.
선을 먼저 잡고, 지금 제가 새기고 있는 이 돌은 청전석인데 제가 유학 시절에 구한 돌이에요. 네, 이 청전석은 도시 이름이에요. 청전이라는 도시. 이 돌의 성질은 튀어요. 조금 부드럽진 않아요. 수산석 계열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튀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획이 터져버려요. 괜찮은 곳은 과감하게 뚝뚝. 여기도 괜찮은 곳은 과감하게. 좀 눈이 안 보여서 가까이 볼게요. 여기 아주 재밌게 됐어요. 견사라고 해서 요렇게 나온 획이 아주 재밌게 나왔죠. 이런 거 살리면 되게 예술적이 나와요. 자, 이제 보이신가요? 요거를 이제 왜 끊어질 듯 이어지는, 한국의 미에서 비균형의 균형, 이런 말이 있죠. 고유서 선생님이 얘기한 그런 느낌이, 여기 지금 두 개가 대칭인데 또 다른 맛을 내고 있어요. 이 터지는 느낌 보이십니까? 이게 아주 예술적으로 터졌어요. 와, 저도 제가 하면서도 되게 재밌는데, 이런 느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너무 예리하게 칼을 갈아도 이런 느낌이 안 나와요. 지금 제 정각도는 무디거든요. 사실 좀 더 갈아야 되는데, 얘가 성질이, 그래서 성질을 아는 게 중요한데 재료학을 해야 돼요. 사실 재료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터지는 돌, 살짝 이렇게 힘을 가해도 툭툭 터지는 이런 석질
돌의 성질을 석질이라고 하죠. 돌의 성질을 가진 이 석인재는 예리한 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터져요. 그래서 저는 무딘 칼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재밌는 느낌이 나와요. 재료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재밌는 느낌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섬세한 어떤 그런 그 예술의 작업은 진짜 섬세해야 되거든요. 무디거나 귀찮아하거나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새로운 작업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예술은 새로운 작업이죠. 세상에 하나도 없는, 그 어디에 가더라도 찾을 수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고민. 근데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해요. 그 자기만의 새로운 정말로 참신한 연구, 그런 것들을 해냈을 때의 기쁨을 철학자든 예술가든 뭐 모든 직업군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예술가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죠. 똑같은 걸 자기가 한 작업 또 반복해서 똑같은 거 스스로도 원치 않고요. 근데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예술가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힘든 부분들이 있고, 그런 예술인들이 판매를 위해,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 이런 작품을 해달라는 요청, 갤러리 요청에 의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참 힘들죠. 그런 분들은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예술인들에 대해서 복지 정책이 조금은 나아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길은 저도 물론 가고 있는데, 쉬운 길을 원래 저는 좀 싫어했어요. 어렸을 때도 그렇고, 뭐 예전에, 지금 공무원이다 가장 되고 싶고, 대학교 가면 막 공무원 시험 공부하고 그러는데 낭만을 즐기지 못하고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예술의 길이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만족도도 높고 탁 터졌는데, 이 부분이 의도하지 않은 터짐인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와서 이런 부분을 살려야 돼요. 제가 다시 해도 나오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절묘하게 살리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하니까 입 다물고 조용하게 혼자 할 때보다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의외의 느낌들이 터져 나오는데,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촬영해 주시는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이 문문자 이렇게 재밌게 나오는데요. 아래쪽으로 사선으로 내리니까 대전의 느낌이 또 나와요. 그 청동기에 주조된 느낌이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물론 새긴 것도 좋지만 거푸집에 새겨서 주물을 부어서 형태를 만들게 되면 그 구리와 주석을 합금한 청동 주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서 획과 획 사이에 이렇게 만날 때 둥글게 표현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소통의 느낌을 또 주고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데, 지금 새기고 있는 부분은 칼도, 왜 선칼도라고 하죠. 예전에 저는 이제
한자 공부할 때 선칼도가 뭔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일어서 있다. 칼도자인데 세워서 있는 거 있죠. 세로획 두 개. 짧은 세로획, 긴 세로획. 그걸 선칼도. 선이라는 의미가 일어서 있다. 서 있다의 선. 선, 일어선 칼도인데 얘는 진짜 배울 때 뭐해? 선이 뭐지? 착할선인가? 뭐 이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의 선생님들은 전혀 호기심을 학생의 호기심을 풀어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외우라고 했어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 들고 그래서 저는 다른 방식의 그래서 고문자의 매력에 빠진 게 거기에 대한 이해도와 또 재밌게 이렇게 한자를 배우고 또 작품도 만들 수 있고 하는 길이 좀 공교육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한자가 너무 무시되고 있어가지고 뭐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한글을 우수성도 진짜 인정하고 한데요. 그렇지만 한자어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문화고 우리의 것이죠. 사실 그 많은 우리의 역사에서의 한자의 역할을 조금 더 중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실 너무 한자에 대해서 이제 한자가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러면서 이 한글도 중시하고 우리의 것을 만들어내고 독창적인 지금 사실 한글이 굉장히 인기가 있죠. 좋은데 그와 동시에 이 한자 문화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함께 가는 길이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각, 즉 백문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양각, 주문인을 하고 있는데 둘 다 한자였고요. 한글각을 한번 다음 시간에 해볼까 지금 생각이 드네요. 지금 새기면서 우리의 한글을 예술적으로 또 정각으로 한번 해보는 시간도 제가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한글에 관한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전서의 획을 보면 이렇게 왜 정각인가 전서를 새긴다는 거죠. 이 전서의 특징은 이렇게 보면 가로, 세로의 조율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합했을 때 이쁘게 되거든요. 그 특징을 살리는 건데 그래서 왜 부적 같은 거 보면 구불구불하잖아요. 전서가 획을 이렇게 힘여자 같은 경우 이렇게 구불구불해서 내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의 특징을 살리는 게 전통적인 정각인데 서예이고 전서이고요. 거기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인장들 한글 인장들을 보면 지나치게 이렇게 예전에는 관인들이라고 하죠. 어떤 예를 들면 수성구청장인 이런 것들 지금은 많이 사인으로 많이 바뀌어서 이 인장 문화가 사라졌는데 사실은 인장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하면 자기의 신분의 상징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두루두루 말아가지고 진흙을 딱 붙여서 봉인을 해요. 그거 봉리라고 하는데 그런 다음에 인장을 꾹 찍어요. 그럼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때 풀도 없었고 그런 문서들을 이렇게 말아서 툭 찍어가지고 봉합을 하는데 그 때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문화가 사라지고 있죠. 사인으로 바뀌기 전에는 저희 이 인장 문화 지켜야 될 어떤 예술성이 아닌가. 그리고 인문학에 있어서 동양의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을 공부하는 데서 이 한자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제
끈을 절자의 요 칼도자의 자형이 거의 완성이 되어졌어요.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 가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서 가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자연스럽게 톡 터지면서, 그대로 터지면 획이 깨어지니까 약간 아래쪽으로 똑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둥구스름하게 획과 획이 만나는 부분이 둥구스름하게 자연스럽게 돼요. 백무는 다듬지 않고요. 주문은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획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제가 아는 지인분은 이 서예에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과 정각과 다른 한 가지 부분을 그 부분을 들어요. 다시 손을 가피를 하면 안 된다고. 더한다, 피를 더한다. 내가 획을 그었는데 그걸 좀 잘못했다고 더 덧칠을 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굉장히 꺼리고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정각에서 이 주문은 좀 보완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계의 느낌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각과 서예의 차이에서 이 주문인, 백문인은 아니고요. 백문인은 한 번에 그 획맛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 방향, 이렇게 옆에 있는 글자와 획이 이런 흐름이 이어지게끔. 이렇게 한 다음에 더 가버리면 이 획이 터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세로로 가서 이렇게 절도법으로 똑 끊어야 돼. 그래야 여기가 자리가 잡혔죠. 자, 이렇게. 약간 머리가 조금 더 보이게. 머리가 안 보이면 결착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자연스럽지 않은 획맛을 잡아주고요. 예, 절무는 완성을 했어요. 예? 가까울 근에 이 여백의 같은 느낌의 여백의 세 번의 획을 충도법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백문에서 하는 충도법을 이렇게 밀어서 획을 느낌을 내고 난 다음에 여기 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같은 방향, 여기까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이 공간 여백들을 동일하게 만들어줘요. 조금 터지는 맛은 있지만 그 느낌이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보도를 좀 대면서 터진 느낌을 약간만 죽여주고 부드럽게 해주면 멋진 획이 나오게 돼요. 여기는 터져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것처럼 같은 느낌의 여백을 같은 힘으로, 이렇게 같은 힘으로 가줘야 돼요. 같은 힘으로. 그래야 통일이 되죠. 통일이 되면서 약간씩의 변화, 터지는 느낌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통일이 안 되고 많은 변화가 나오게 되면 불편함을 주거든요.
제가 총각을 하면서 그냥 입 다물고만 맨날 하다가 이렇게 주저주저 하면서 하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의외로 좀 재미가 있고 또 새로운 회기 느낌이 나오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요즘 중국에는 인스타 라이브처럼 중국은 유튜브가 없어요. 중국만의 유튜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샤홍슈 같은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는 유튜브만 많이 하는 그러니까 하나만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거고 중국은 자체적으로 자기만의 미국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만의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 샤홍슈에 보면 기능들 다 똑같은데 저는 이제 많은 자료들을 그 샤홍슈라고 하는 데서 구하는데 샤홍슈가 작을 소자에 붉은 홍자에 글서자예요. 그래서 작다는 의미는 영어로 뭐죠? 작다. little 붉은 홍자 레드 노트. 그래서 레드 노트라고 되어 있어요. 레드 노트. 그 레드 노트에 보면 많은 정각하는 분들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작업하는 걸 올리는 걸 보는데 좀 재미가 없어요. 제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의식적인 말들만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보면 이렇게 제가 지금 필요에게 의미를 살려서 글씨를 이렇게 했지만 이 기필과 여기 여백들 이런 설명들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더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의 설명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 하나 새기고 있는 저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인상이라고 해서 침대상자 새긴 이 인재를 고정을 시키고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게 있어요. 편하긴 합니다.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서 돌리면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계적이에요. 이렇게 돌려서 이 각도에 맞춰서 굉장히 기계적이어서 획맛이 별로였거든요. 손으로 쥐고 하는 느낌이 훨씬 뭐랄까 인간적이다는 느낌, 따뜻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최대한 인위성을 빼고 인간적이고 따뜻한 느낌의 하나밖에 없는 느낌을 만들어 보려고 한번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네. 이렇게 냈을 때는 안에서 또 어떠죠? 한 번에 하면 깨지니까 이렇게. 그러면 가늘다가 굵어지다가 이렇게 보이죠? 그 흔적에서 밑에는 좀 둥글게 이렇게 마침 지금 저는 아기 오리 같아요. 여기 머리 이렇게 몸통 나오고 이렇게 이게 아기 오리 느낌이 살짝 나요. 여기서. 아,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곽가을군 생각을 멀리 하지 마라. 내 가까운 곳에서부터 해결해 나가라. 이거 사실 공자 선생님께서 종교적인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귀신이 있습니까? 귀신이 뭡니까? 정신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하는데 공자가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멀리 생각하지 마라. 가까운 곳부터 다독이고 단도리를 해라. 근데 이 말이 저는 사실 살짝 의문은 들기는 해요. 물론 맞는 말인데 제가 그래서 집사람하고 맨날 싸웁니다. 제 집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는 더 집중을 안 하고 왜 당신은
나라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고 대구의 교육 걱정을 왜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냐고. 좀 그러지 말고 우리 아이한테나 먼저 좀 하라냐고. 저는 좀 멀리서 찾는다기보다 좀 내 것에 대한 어떤 것을 어떻게 보면 제가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나의 것보다는 우리를 항상 우선순위에 두는 쪽이어서 집사람과는 마찰이 있지만 저는 그런 우리의 가치관이 좀 있어요.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많이 모색을 하고 나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 그리고 우리 애가 아무리 혼자 자라더라도 사회의 그런 부조리로 인해서 또 다칠 수도 있고 그 아이의 하나에 집중하는 것보다 전체의 어떤 안정화를 먼저 구축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그리고 함께하는 세상 늘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이 가까울군 생각사 이 공자가 이야기했던 그래서 공자는 종교나 귀신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종교에 대한 어떤 생각이 조금 달랐던 듯한 느낌 현실 우선이죠 어떻게 보면 공리적이기도 하고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시에 이제 생각사자의 마음 생각사자의 밭전의 모습은 밭이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머리, 뇌입니다. 뇌. 우리의 대뇌. 그래서 이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생각사자의 윗부분이고요. 아래는 가슴, 심장, 감성, 감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생각사자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는 단순히 생각이 아니죠. 뭐 역시 한자에서도 보면 생각할 고자도 있잖아요. 사고한다고. 생각의 의미를 가진 생각념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어요. 생각념, 생각고, 사고할 때 그 고, 그리고 생각 이게 지금 새기고 있는 생각사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 다 다르거든요. 한자에 가지고 있는 그렇게 알아가는 공부가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길을 알고 싶고 더 깊이 하려고 중국에서 한 10년간 공부하고 왔어요. 생각사. 이제 생각사가 완성이 되었어요. 생각사의 아랫부분에 여기는 제가 터트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어진 부분의 느낌 너무 좋아요. 다 끊어지면 또 다 붙어도 안 되고 사실 여기 문문자들을 저는 붙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터져 버렸어요. 터졌는데 여기를 또 터트리면 혹은 붙이면 어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사태 아래쪽을 붙여서 느낌이 훨씬 좋아요. 하나 된 느낌이 들어요. 자 이제 인위적인 의미를 선들을 조금 두드려서 혹은 중도법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쪽의 획 느낌과 바깥쪽의 획 느낌이 서로 통해야 돼.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왔는데요. 자 이제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돼요. 섬세한 작업. 먼저 요 머리들 있죠. 요 머리들이 동글동글하게 깊이 뾰족한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만 깊이 부분들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항상 머리와 끝, 시작과 마치는 위치에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시작과 끝이 가장 중요하죠. 청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과 끝 처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볼까요? 신비한 마법의 순간이 왔습니다. 마법의 가루를 뿌리고 얼마나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조금 보완을 합니다. 가까울 근자에 책받침 조금 윗머리가 큰 부분들을 줄여나가고요. 줄여나가니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사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서예를 하셔서 서예를 하는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한문 공부를 하러 향교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다녔거든요.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가 공부를 하러 새벽에 향교에 다니실 때 아빠 어디가 해가지고 따라갔던 게 향교의 논어 수업인데 그때 이 문장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 기억이 그때는 이제 뭐 몰랐죠. 전혀 몰랐으니까 어떤 깊이감을. 근데 이제 제가 석사, 박사 공부를 하고 그 공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교육의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느껴지는 이
이 절실하게 물어보고 가까운 곳을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 말이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요즘에 와닿네요. 마침 오늘 아버지가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 놓으셨어요. 그 글을 보는 순간 한번 새겨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 추억도 좀 나고. 근데 그 내용이 옛날 어린 시절에는, 어렸을 때는 참, 아, 오늘 오늘 일기장 어떻게 제가 4학년 4반 4번 여기 동인 아파트도 그렇지만 동인국민학교, 저는 국민학교였어요.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동인국민학교 4학년 4반 4번이었거든요. 키가 좀 작았는데 그래서 번호가 빨라요. 4번 4학년 4반 4번 죽을 사자 세 번 들어간다고 애들이 막 놀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게 4학년 때가 1987년이에요. 그때 한창 전두환 정권 말기에 유신 철폐 뭐 독재 타도 막 외치고 우리 여기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이 있어서 그 그때 일기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 서실에서 제가 바른 글씨를 지금 여기 바르게 정각을 하고 있는데 바른 글씨 쓰다가 글씨할 때 시자가 체류탄 뻥 터트려가지고 시옷이 글씨 시자 세로액이 삑 이게 왼쪽으로 빠진 그 일기를 읽었는데 참 오늘 저기 그 어린 때의 아버지 서실에서 지금 여기도 물론 그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 45년 되었어요. 거의 40년 다 정확하게는 한 40년 됐나? 실제 아버지께서 서열하신 지는 지금 아버지가 79세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한 40년의 시간을 한 곳에서 이렇게 서예 교육과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조금 그 일기장이 바로 그 장소가 저도 한글 바른 글씨 쓰고 하던 그 시절 지금 이 정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의 길을 서예 예술의 흥미로운 부분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한 행복한 어떤 길을 이 서예로 열 수 있기를 비는 마음입니다. 이 절자에 살짝 아까 터져버렸는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치고 보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 터진 부분이 살짝 있는 부분을 잠깐 한 번만 이게 길어지면 짧게 크게 가고 이대로 되게 재미있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거 뭐 좀만 주저리 얘기하다가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한번 찍어볼까요? 인면에 있었던 것들을 털어내고 자, 왠지 잘 됐을 것 같은데
사람이 무언가를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게 진짜 소중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문구는 저에게는 굉장히 좀 큰 의미로 다가오네요.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반복해서 공부하라. 그리고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곳부터 실천하는 길. 알고는 있는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될까요? 알고는 있는데. 함께 이렇게 제 영상을 통해서 그 알고는 있지만 실현시키지 못했던 것들을 대신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생각을 하고 또 잘못했으면 반성을 하고 다시 한번 걸어가는 거죠. 이런 정강예술의 힘이 그런 것 아닐까요?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찍는 거 알려드릴게요. 주문은 잘 안 찍힐 수가 있어요. 뒤집어서, 이건 제가 중국에서 배운 방법. 인면을 뒤집어서 이렇게 오래된 인주라도 이런 방법으로 하면 멋지게 나와요. 진하게. 그리고 너무 또 진하게 해서도 안 되고. 이 찍는 것도 정말 예술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묻어나면, 뒷면이 빨갛게 묻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문질러요. 자, 잘 나왔을까요? 예, 됐습니다. 자, 그늘절, 물을 문, 가까울 근, 생각사. 와, 되게 획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서 마음에 드는데요. 내용을 한번 적어볼까요? 그늘절입니다. 그늘절. 절박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끈타. 절차 탁마. 물어본다는 거죠. 절박하게, 절실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해가 될 때까지 공부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가까울 근, 가까울 근.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라. 가까운 곳을 생각하라. 먼저. 가까울 근. 생각사. 젊은 근사라는 말이고요. 이 말을 보면서 공부하는 자세가 박하기 독지라는 말이 있어요. 박하기 독지. 널리 공부하고 박학죠. 박학. 그리고 뜻을 독실한 데 두어야 된다. 뜻을 독실하게, 돈독하게, 독실하게. 두어라. 그리고 또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이 문장입니다. 절실하게.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봐야 된다. 질문하라. 질문하고 반복해서, 이거는 제 의역인데,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질문하고 반복해서 물어라. 오,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가까운 곳을 생각하라. 먼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가까운 곳에, 생각을 두어라. 네. 이 말을 한번 적어봤고요. 올해가 기사년이에요. 제가 뱀띠인데 기사년에 벌써 겨울이 중간쯤 왔죠? 겨울입니다. 중동. 아프리카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중동이 아니고 기사년에 겨울에 중간쯤 왔다는 말이고요. 중동. 기사 중동에 제 아호는, 다음번에는 제가 다르게 부른 아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제를 쓰고요. 민승준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제 양을 빨간색이 이제 여기 집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까만색 인주가 있어요. 까만색 인주를 찍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종이에 찍는 용도로 이 까만 인주가 있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핵심인 젊은 근사를 더 부각시켜야 되니까 얘를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제 이름은 검은색으로 찍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젊은 근사, 공자의 자하편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물론 명심보감에도 나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명심보감에서 본 것 같긴 해요. 아버지께서 저 어렸을 때 명심보감을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원 출처는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자하편, 논어 자하편의 젊은 근사, 널리 공부하고 뜻을 독실하게 두고, 이 말처럼 절실한 마음으로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반복해서 물어보는 학습 방법, 그렇게 하고 멀리 생각하지 말고 가까운 곳부터 생각해서 공부를 한다면 큰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공부법을 기억을 하시고 함께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행복한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젊은 근사를 주문인, 양각이라고 하면 제일 빠르시겠죠? 하지만 정각에서는 주문인, 글씨가 붉게 나오죠.
불글주 주문인을 작품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글 정각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여기까지 민승준이었습니다.